출발 지점은 660m 고지. 서기버섯이 주로 자생하는 1000m까지는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고지대에 많이 있어요. 고지대. 그리고 더 고지대여야지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행. 다행히 지대가 가파르지 않고 평탄하니 수월하게 산을 오릅니다. 보시면 이게 멧돼지 목욕탕입니다. 예? 멧돼지 목욕탕이요. 멧돼지 목욕탕이요? 네. 헹구고 막 그 비비고 여기서 막 뒹굴고 막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멧돼지가 사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죠. 번식 기간이 되면 새끼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한 4월달, 5월달은 6월달까지는 조심해야 돼. 저쪽을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고 이 능선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고바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 옆으로 해서 능선 요 골창으로 해서 올라가자고. 정해진 길이 없으니 산의 상황과 시간을 고려해 최적의 길을 찾는 것. 약초꾼에게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경사가 심한 곳으로 오르는 걸까요? 오르막길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오르막길. 그래야 제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어요. 우리 초보가 잘 따라오죠? 가방 아무것도 안 맸잖아요. 그래 앞가방 맸잖아요. 서기버섯을 찾으려면 우선 1000m 이상까지는 올라야 하는데요. 힘은 좀 들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평지보다는 가파른 곳으로 다니는 겁니다. 거의 40도 가까이 되는 경사. 평지에서는 곧잘 따라오던 초보자도 조금씩 지쳐지는데요. 힘들죠? 예, 많이 힘드네요. 겨우살이가 쫙 이렇게 붙어있네. 나무에 기생하는 식물인 겨우사리. 해발 높은 곳에서만 자라 겨우사리를 보고도 고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항암 효과도 좋고요. 지금 당뇨나 뭐 고혈압 이런 데에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귀하다고 알려진 겨우사리도 마다하고 계속 산을 오르는 약초꾼들. 점점 험해지는 산세. 아직 녹지 않은 눈까지 있어 더욱 고된데요. 경사도 높은데 나무가 빽빽해서 기다시피 오릅니다. 수십 년 다녀도 예측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산속.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괜찮아? 예, 괜찮아요. 조심하라니까. 이게 나무가 죽은 나무. 죽은 나무. 조심해야지.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요. 찍어가면서 올라가야 돼. 찍어가면서. 미끄러질 듯한 급경사를 따라 산행하기를 2시간. 드디어 1000m 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서기버섯이 있는 곳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따라 200m 정도를 더 올라가야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 약초꾼. 같이 가야지, 같이. 왜 그러세요? 맨날 그러세요? 야, 그러다가 무릎 나가. 다 와가지고 그거 볼 마음으로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이쯤 되니 서기버섯의 매력 저도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시작된 산속 마라톤.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뛰는 걸 멈추지 않는 약초꾼. 제작진도 따라가는 게 만만치 않겠는데요. 천천히 가요, 못 따라가요. 아이고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아이고, 조심히 하셔야지. 다른 사람 생각도 하셨어요. 아니, 힘들수록 더 빨리 가야지. 안 그러면 쳐져서 안 돼요. 이거 힘이 빠집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뛰어가시는 거예요? 많이 힘드네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모두 숨을 고릅니다. 서기버섯 캐러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네요. 자, 이제 바위들이 여기서부터 조금씩 보이네요. 여기는 1000고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귀한 서기버섯이 나올 거예요. 이제 고지가 눈앞인데요. 아이고, 고생 많다. 다운됐어요. 못해. 이 1000m밖에 못 올라왔는데 아직
형님,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얼마 남았어요? 일단 지금 올라온 거에 네. 한 3분의 1만 가면 돼. 안 해. 안 해. 못해. 아니, 못해. 4분의 1.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야, 형네 이게 직업이 안 들려요. 쉬운 게 아니라 안 들려요. 진짜 극한 직업이야. 안 들려요. 갑시다. 아유. 뒷머리 털고. 괜히 따라왔다 싶죠.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안 그러던 척 해야 돼요. 어느새 1100m를 넘었습니다. 바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약족분들의 발걸음도 서서히 느려지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서 옆으로 가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옆에 낭떠러지예요. 저기 버섯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붙어있네요. 얼핏 봐서는 낙엽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서기버섯. 공기 맑은 청정지역에서만 자라 절벽 위에 피는 꽃이라고 불리며 귀한 대접을 받는다네요. 옛날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그 바치라고 했던 물건 중에 이 서기버섯이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겁니다, 이게. 한 100g에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 100g에요? 예. 이 무게가 이게- 안 나가요. 이게 말라 있어서 요만큼 100g 해도 한 이만큼 돼요. 건조한 날씨 때문에 바짝 말라있는 서기버섯.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부스러져 손을 대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스크래퍼라는 도구. 버섯을 온전한 모양으로 따기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얘네들은 요 돌이 붙은 데 있잖아요. 거기만 떼어내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서기버섯 채취를 시작하는데요. 바스러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합니다. 아, 얘도 크네. 그 정도면 큰 거예요. 그럼요, 이거 한 3, 40년 됐겠는데, 이거는. 이 정도는. 서기버섯은 1년에 1mm에서 2m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데요. 때문에 큰 걸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와, 많이 크네, 이거. 어디 갔어? 지금 이 밑에 저기도 바닥에 큰 거 있지? 발 앞에. 요거. 날라갔는데 큰 거. 잠깐 사이에 망이 꽤 많이 채워졌네요. 이제 여기서의 작업은 끝. 다른 곳으로 서둘러 이동합니다. 이제 바위가 계속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은 스팟을 갖고 있는 서기버섯 군락들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해지기 전에 하산하려면 쉼없이 움직여야 하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절벽을 발견했습니다. 요 위에 큰 것들이 있어요, 서기버섯. 근데 여기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위에서 밧줄 메고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절벽 작업을 하려면 장비는 필수. 힘들게 들고 온 로프와 하네스를 착용하는데요. 안전을 위해 장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동료입니다. 아무래도 위에서 봐줘야 되니까 위치도 봐줘야 되고 줄도 잡아줘야 되고. 다시 한번 장비를 점검하고 줄도 단단히 묶어주는데요. 준비가 끝나면 천천히 절벽 위로 올라섭니다. 내려왔어? 조심해.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는데요. 이 정도는 올라와야 큰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지대에 올라와야 진짜 이렇게 큰 것들, 진짜 오래 묵은 것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떨어뜨려 줄게. 확인되겠어? 위에서는 줄을 봐주면서 안전을 담당하고 아래서는 서기버섯을 줍고 세 명의 호흡이 잘 맞네요. 예, 잘했습니다. 자, 떨어집니다. 한 손으로 줄을 잡고 서기버섯을 캐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씨알 굵은 것들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잘하고 있어? 네. 큰 것들 많이 떨어집니다. 큰 것들 많이 떨어져요. 근데 작은 것들은 더 크라고 놔두고요. 이게 진짜 클 때 딜이거든요. 더뎌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큰 것들만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
10년에서 20년 된 작은 서기버섯은 나중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뒤에 올 누군가를 위해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약초꾼들만의 법칙인데요. 3시니까 빨리 내려갑시다. 벌써 내려가요? 아 근데 지금 더 욕심 부리면 여기서 그냥 조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욕심 버리고 그냥 내려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서기버섯 캐는 재미에 푹 빠진 새내기 약초꾼. 내려가자는 말이 들리지 않는가 본데요. 이제 내려와. 아, 좀만 더. 혼날 것 같아요. 욕심을 버리래요. 예, 혼날 것 같아요. 가야 돼요. 네, 넣어봐. 절벽까지 타면서 캐낸 서기버섯. 과연 오늘 채취한 양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만큼이나 땄습니다. 이만큼이나. 지금 무게로 봐서는 그래도 한 1kg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많이 했고 큰 것도 많고. 100g에 10만 원 정도니까 1kg이면 100만 원. 1인당 일당이 30만 원이 넘네요. 하산할 때 다치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잘 따라오세요. 예. 벌이도 나쁘지 않겠다. 다친 것도 없으니 이만하면 오늘 채취 작업은 대성공.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한 보람이 있는 하루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분주한 약초꾼. 뭐라는 걸까요? 여기에 지금 따가지고 이제 물에 불려놓은 겁니다. 서기버섯을 손질하려면 먼저 미지근한 물에 하루 정도 담가두는데요. 그러면 부드러워지면서 색도 회녹색으로 변합니다. 식감도 쫄깃하고 탱글탱글하다는데요. 따뜻한 물이 닿으면 향기가 나거든요. 약간 바다 해초류 냄새, 그런 냄새가 납니다. 산에서 캔 건데요. 그래도 신기하게 그런 냄새가 나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이때 치대듯이 문지르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게 바위에서 캔 거잖아요. 그러면 돌가루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돌을 씹을 수가 있어요. 서기버섯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지금 서기는 요만큼만 놔도 진짜 풍부한 향과 맛이 납니다. 식감뿐 아니라 향이 좋은 서기버섯에 엄나무, 겨우살이, 능이버섯을 넣은 백숙까지 한상 푸짐하게 준비합니다. 여기 하나도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제가 직접 산에 가서 다 따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백숙이에요. 서기버섯을 캔 날만 즐길 수 있는 별미인 서기버섯밥. 그리고 백숙까지. 그야말로 호화로운 반찬이 아닐 수 없네요. 팔아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도록 약초꾼을 하기 위해서는 기운 보충이 우선. 내 몸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또한 약초꾼의 덕목입니다. 역시 이 맛이다 그냥. 산행하느라 물질 교육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산에 다니면 그냥 힐링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약초 중에 좀 누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걸 찾았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좀 아프신 분들한테 그 원하는 걸 찾았을 때, 그리고 그걸 전달해 드릴 때, 그때가 제일 보람됩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고창인데요. 담금주로 가득한 이곳, 30년 경력 약초꾼의 작업장이자 보물창고입니다. 여기에 있는 당금주들 중에 보통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초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라지인데, 자연산 산도라지인데 보통 키로가 넘어가요. 여기 같은 건 하수죠, 백화수. 우리가 말하는 자연산 백화수인데 이것도 한 2kg 정도 돼요. 엄청난 대물들이죠. 여기는 이제 해방풍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에 모래사장 같은데 있는 것들인데 지금도 많이 귀해져서 없어졌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농광주, 말벌주 최소 5년 이상은 숙성시켜야만이
우리들이 약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전국을 다니며 캐온 귀한 약초들은 대부분 판매를 하지만 남은 것은 담금주를 담아 소장하고 있다네요. 요새는 어떤 거 캐러 다니세요? 지금은 좀 찾기가 힘들어도 자연산 참마를 찾으러 많이 다니죠. 마의 종류 중 하나인 참마. 야산에 자생하는 것 대부분이 참마라고 하는데요. 재배하는 마에 비해 가격도 5배 이상 높습니다. 참마 채취는 땅이 녹은 이른 봄에 한다는데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싹대를 올리게 되면 영양분을 전부 싹으로 올리기 때문에 영양분이 손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채취를 하고 있어요. 자연산 참마를 찾기 위해 인근의 야산으로 나섰습니다. 참마를 캐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궁금해지는군요. 연장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옛날에 쓰던 거 다리가 부러져 버렸고 다시 만들었어. 이거는 그걸 퍼내야 되니까 합으로는 퍼내기가 힘드니까. 서기버섯 캘 때의 장비와는 좀 많이 다르네요. 카센터 같은 빵꾸 났을 때 타이어를 뺄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마 종류가 땅으로 깊이 들어간 습성이 나서 이거로 긁어내야 하는 부분이라. 오늘 산행에 참가한 약초꾼들의 평균 나이는 56세. 다행히 참마는 해발 200m 이내에 주로 낮은 지역에 있어 산행도 조금은 수월합니다. 일단 나는 아우하고 이쪽으로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 볼 테니까 축구 둘리는 그래. 왼쪽 방향을 봐. 우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곡 비슷한 데 따라가서 올라가 볼게. 하지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듯 참마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무인가 보다. 엉겅퀴가 벌써 싹이 많이 나왔네. 또 지형이 따뜻한 곳이라 그런가 봐요. 아직 눈이 남아있는 고지대와 달리 산 아래쪽은 봄 소식이 한창입니다. 알면 나물이고 약초인데 모르면 잡초다 그러잖아요. 또 뭔가를 발견한 약초꾼들. 그냥 봐서는 마른 나뭇가지인데 이건 뭘까요? 이 잎으로 만개떡 만들 때 그걸 잎을 싸는 거예요. 그래 만개나무라고도 불리고 이제 생양령, 한방에서는 토복령이다죠. 청미래 덩굴의 뿌리 부분을 토복령이라고 하는데요. 약초꾼들에게는 반가운 약초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가시가 억세가지고 손 안에 쑤시면은 보이지도 않아. 야산을 다닐 때 최고 사람도 옷을 많이 지키는 게 이것들. 안전을 위해 가시가 많은 줄기를 제거한 다음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려 가는데요. 오, 보이네. 토복령은 한방에서 주로 열을 내리고 해독에도 사용되는 약재 중 하나입니다. 야 이거 대물이네 대물. 튼실하네. 최근 들어서는 당뇨 환자들이 이걸 많이 먹게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캐가지고 물 끓여 먹으면은 불맛도 좋고. 한편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은 약초꾼들 역시 참마의 흔적을 찾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왜. 아이고. 야, 그래 조심이야.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나무인 줄 알고 있는데 가시가 있네. 아이고 이거 토복령을 캤던 청미래 덩굴의 가시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 가시가 안 보여요 그냥. 그러지. 그렇게 했네. 벌써 계급장 다냐? 아이고. 30년 경력의 약초꾼을 따라다닌 지 채 1년이 안 된 초보. 산행을 나설 때마다 상처를 하나씩 달고 간다네요. 따가운데 지금 그래도 많이 상처를 많이 안 입혀서 괜찮죠. 야, 내가 아우. 상처까지 입으면서 산속을 헤맸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 야, 여기 물도 좋다. 아우야, 내려놓고. 참마 대신 냇가를 찾았네요. 금강산 사람도 식후경이라는데 끼니 때 되면 먹고 해야지. 아이고. 우선 목부터 시원하게 축입니다. 꿀맛이 꿀맛. 뭐 좀 발견하셨어요? 아니 안 보이네요. 별 소득이 없어서 그런지 표정들이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몸이 축나면 안 되니 간단히 요기합니다. 네 분이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약초로 만난 친구들이죠. 이제 만나서 보니까 나이가 같고 해서 세 사람이
친구고 이 아우만 이제 동생 되고. 야, 이제 약초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참 열심히 돌아다니고 굳은 일, 뭔 일 다 도맡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형들로서 미안하고.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그냥 일본 요리 스시 좀. 아, 초밥 같은 거? 예. 특성이 맞더라고요 또. 특성이 맞고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또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주위 한 바퀴만 더 돌아보고 내려가자고. 쉬는 것도 잠시 다시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아, 여기는 없어. 여기 없어. 여기에 양지 쪽이니까 오늘 여기서 못 찾으면 꽝 친다. 꽝이야. 참마는 주로 해가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자생하는데요. 큰 나무들이 없어서 그늘지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 마. 드디어 참마의 시방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어. 찾았어. 이리 와봐. 찾았다고. 반가운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오는 약초꾼들. 요게 마시방이고 줄기가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기가 땅속까지 가는 데가 저긴지 저 위인지 아니면 이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땅속으로 연결된 가지를 찾는 것이 관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작업의 시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 이건 것 같다. 이거 마줄기 맞지, 그치? 아, 맞아. 이 정도면 이거 100%야. 역시 30년 경력의 약초꾼의 눈썰미는 다르네요. 그런데 어리둥절한 한 사람, 초보 약초꾼 눈에는 구분이 어려운가 본데요. 아직까지 봐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 본격적으로 땅을 파기 전에 먼저 참마가 있는 곳을 정확히 표시해 줍니다. 마 같은 경우는 워낙 부러지는 성질이 강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툭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부터 줄기 있었던 곳을 향해서 서서히 파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뿌리가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조심스럽게 파내려가는데요. 찾았다. 봐봐. 드디어 참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길이나 굵기는 알 수 없는 상황. 이제부터는 좀 더 정밀한 작업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먼저 참마 주변을 두목대듯 나뭇가지로 지지해 줍니다. 흙으로 인해서 아니면 위에서 이제 독이라든가 그게 굴러내려왔을 경우 그걸로 인해서 부러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마를 부러지지 않게 캐내는 것이 핵심. 대형 일자 드라이버로 흙을 조심스럽게 파냅니다. 지켜보는 약초꾼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가득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부러지지 않고 온전히 캐내야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네. 이야. 진짜 크다. 우와. 반응을 보아하니 대단한 걸 찾은 모양인데요. 꼴똥품도 이렇게 안 캘 것 같아. 저 처음 봅니다, 형님. 이거. 오. 15년 이상 된 자연산 참마. 그야말로 대물입니다. 자연에서는 한 10년 걸릴 것, 우리가 재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거의 1, 2년이면 그 정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연에서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컸다고 봐야죠. 이건 뭐냐? 또 뭔가 발견한 모양인데요. 야, 이거는 맞아. 기네. 반가운 참마 발견에 서둘러 주변 땅을 파헤칩니다. 애매 찍어보다. 내가 큰다겠다. 애매. 아이고 씨. 찍어버렸네. 그 키울 때 좀 조심 좀 하시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고야. 탁 부러뜨립니까, 형님? 나는 우리 친구처럼 점잖아 뭐. 형님하고 못 파는 파고. 게 스타일이 틀립니다, 형님. 나는 막 파버리네. 아이고 아깝게 끝부분이 부러져 버렸네요. 이러면 상품성도 떨어집니다. 솔직히 봐서 제 망아도 아깝죠. 근데 친구인지 어떡합니까? 친구가 중요하지 마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뭐해? 한쪽에서도 참마를 발견. 땅을 파내려가는데요. 이번에는 꽤 깊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면 아예 처박혀가지고 맞아. 머리를 땅에 박고 해야 되거든. 이렇게 삽질이 힘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온 도구를 꺼냅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대고 있을게.
이렇게 되고 있으면 그거 다 집어요, 삽으로. 낮을 때는 괜찮은데, 삽으로 괜찮은데, 1m 막 1.5m까지도 막 파야 할 경우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의 비장의 도구. 이거는 퍼내야지. 이거 냄비예요? 예. 이거 우리 집사람 이거 보면 뭐라 하는데, 이거. 모르게 갖고 왔어. 집사람 모르게. 야, 아우야. 예. 아우가 좀 해봐라. 나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참말을 캐는 작업은 그야말로 흙과의 전쟁. 요령도 필요하지만 지구력과 힘은 필수라는데요. 흙을 1m가량 파낸 후에야 모습을 드러낸 참마. 이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볼틈에 꽉 끼어가지고 부러진 거예요. 그러죠.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 부러진 참마는 썰어 말려서 판매합니다. 통째로 파는 것보다는 값어치가 떨어지지만 재배한 것보다는 비싸게 판매가 된다네요. 가방 속에 만약에 그냥 넣었을 때는 무조건 4개에서 5개 정도 그냥 다 부러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파헤쳤던 곳을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원상 먹질 안 해놓으면 산신령님이 노예요. 그럼 산신령님이 산에 돌아다녀봐 죽으라고 돌아다녀도 뭐 좋은 걸 안 보여. 잘하고 이거. 마무리를 하고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참마는 껍질만 까서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은데요. 밥도 하고요. 전도 부치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밥 위에다 넣을 겁니다. 참마를 숭덩숭덩 썰어놓고 밥을 해도 좋고 이대로 전을 부치면 고구마 전이랑 비슷한 맛이 난다는데요. 많은 그 아삭한 식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안 익혀도 괜찮더라고요. 전이 있는데 짝꿍인 막걸리가 빠질 수 있나요? 참마하고 막걸리를 섞어서 참 막걸리. 참마를 갈아서 막걸리와 섞어주면 된다는데요. 자연산 참마를 캐는 약초꾼들만 즐기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20년, 30년, 50년 영원히 같이 산행하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결과가 어떻든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한 후 밥 한 끼 먹는 시간. 이 시간이 약초꾼들에게는 제일 행복하다는데요. 뭐 말로 표현은 못 하겠어요. 그거는 그냥 갔다 오면 마음이 뿌듯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뭐 약초를 키고 안 키고가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돈 벌 욕심으로도 다니고 또 건강 욕심으로도 다니고 그런데 어떤 때는 뭐 상꾼이라고도 어떤 때는 약초꾼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연에서 받은 만큼 항상 돌려주고 후세들을 위해서 또 그런 그 많이 씨앗도 파종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